하고픈 말을 남기라고 했다. 다음은 10년 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남겼었던 메일 내용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나는 그곳에서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말라떼. 많은 것이 변했다. 나는 이곳에서 감금을 당했고 마약을 했어야만 했고 부패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제는 그때의 이야기를 차분히 말해보고 싶다.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다. 내가 납치를 당하던 그날 있었던 노천 카페는 문을 닫은 지 1년이 다 되어간다고 했다. 당시 이곳은 젊은 한국인들과 필리핀 사람들이 함께 놀던 장소였다. 결국에 가지 말았어야 하는 장소지만 나에게 추억이 더 많은 장소이다. 이렇게 사라진 걸 보니 뭔가 씁쓸하다. 그 옆 클럽도 이제는 음식점으로 변하였고 주변 모든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내가 느끼던 향수는 사라지고 없어진 지 오래였다. 내가 납치를 당했었던 장소도 이제는 다른 숙박시설로 운영 중이었다. 하지만 계단을 밟는 순간 10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새벽 4시 술을 마시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한 여자가 편의점 앞에서 나에게 아버지가 위급하다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나는 순전하게 그녀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 계단을 올라 그녀의 방에 도착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여자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그곳에는 조폭들이 3명 있었다. 칼로 위협하며 그들은 나의 모든 돈, 핸드폰, 카메라를 뺏었다. 나를 유인했던 여자는 돈과 물품을 다 뺏었으니 나를 보내주자고 제안했지만 조폭들은 벌벌 떨며 오열하던 나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미치게 만든 후 조만간 팔아버린다고 했다. 그러고는 은박지 위에 메스라는 가루를 올려놓고 은박지를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게 하였다. 그렇게 나는 마약을 강제로 하게 되었다. 대략 3일이 지난 후부터 나는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게 되었다. 물과 마약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몸과 마음은 더욱더 약해졌고 내가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사라졌다. 나를 유인하던 여자는 나에게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 했다. 이것이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했다.
지금도 궁금하긴 하다. 이 여자는 나쁜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에게 이용이 되었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 말이다. 이 여자가 나를 유인했었던 여자이다. (2주) 정도가 흘렸을 무렵 제정신이 아니었던 내 앞에 경찰들이 나타났다. 나를 유인했던 여자가 조폭들 몰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경찰들의 도움을 받고 이곳을 가까스로 빠져나갔다. 그 당시 내가 경찰들과 여자에게 느끼던 고마움은 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범죄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조폭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던 부패 경찰들이었다. 그것도 모른 채 마냥 기뻐만 하던 나는 마약범으로 몰렸고 구치소로 끌려갔다. 그 다음날 그들은 거액의 돈을 대가로 날 풀어줬다. 그래도 나는 운이 좋게도 살아남았다. 난 그로부터 약 1년간 정말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 이제는 세월이 지나 잘 극복해서 열심히 밝게 살아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들이 원하던 것은 오로지 돈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들이 왜 나를 굳이 납치를 하고 마약을 투여하여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려고 했으며 그랬으면 죽였어야지 왜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나에게 다시 희망의 빛이 졌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말라떼.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조명도 멋있었고 내가 알던 느낌과는 사뭇 달랐다. 하나 눈에 띈 건 10년 전에는 없었던 꽤 큰 규모의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느낌상 저기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 왔고 앞으로 벌어지진 않을까 괜스레 걱정이 되기도 했다. 10년 전에는 광장에 노숙자들과 거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것 같다. 내가 있었을 당시와는 달리 현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거리는 내가 알고 있던 말라떼보다는 확실히 조용해졌고 깨끗해졌고 안전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부격차는 여전히 심한 것 같이 보였다. 한 할머니께서 나를 보시더니 반갑게 맞아주셨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부패한 경찰들도 많이 줄었을까? 그랬을 것이다. 나는 희망한다. 말라떼의 밤은 부유한 사람들의 삶과 빈곤층의 상반된 모습이 화려한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말라떼의 양면을 볼 수 있는 거리의 풍경이다.
편의점에서 콜라를 마시던 중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미소가 눈에 밟혔다. 나를 유인했던 여자도 저런 삶을 살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저 아이들은 커서도 지금처럼 밝게 자랐으면 좋겠다. 가난이 앞으로 가져다줄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한다. 다시 날이 밝았다. 정말 고요했다. 다시 찾아와 내가 여기 있노라니,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납치를 당하고 이곳에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났었다는 게 사실 믿기지 않는다. 주변 현지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시장의 정책 덕분에 많이 안전해졌다고 한다. 더불어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됐다고도 한다. 다행이다. 더위를 이기지 못해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 아이를 만났다. 도와주고 싶었다. 끝내 나는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나를 유인하던 여자를 떠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안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난 편의점, 내 운명을 바꾼 장소. 일부 범죄자들에 의해 끔찍한 경험을 했지만 나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어떠한 원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적어도 내가 만났던 대부분의 필리핀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내게 주었다. 해가 저물었다. 다시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내가 과거 책을 구매하러 그리고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갔었던 로빈슨 몰에 다시 가보았다. 겉모습은 10년 전과 똑같았다. 내부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고 합창단 노래를 듣고 있으니 뭉클했다. 10년 전 같은 시각
내가 납치당하고 있던 곳에서 겨우 500m 떨어진 이 로빈슨 몰에는 당시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그때는 그 희망을 듣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지나갔다. 짧은 일정을 마치고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 주변에서는 납치당했던 곳을 왜 또 가냐고 말렸다. 부모님도 당연히 말리셨다.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 어딘가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싶었고 치유하고 싶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이 사건을 차분하게 잘 정리해보고 싶었다. 아직도 내가 왜 납치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왜 풀려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대답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 누구나 범죄를 당하진 않는다. 그러나 누구나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한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 범죄 및 납치를 당하면 100% 살아남지 못한다. 그리고 정말로 빈부격차가 큰 필리핀이라는 나라 속에서 거리의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웃음을 잃지 않도록,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그런 아이들이 범죄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늘 난 기도해본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가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정이었고 무거운 생각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했지만 필리핀의 따뜻한 공기와 낯선 이방인에게 웃어주는 거리의 사람들 덕에 나는 나의 발걸음은 그래도 가벼웠다. 영상으로 내 발자취를 남겨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